안녕하십니까. 진짜 별과 함께하는 점정술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보 2022년 8월 중순입니다. 8월 11일부터 21일까지. 첫 번째 주도 그랬지만 이번 중순에도 이게 좀 편하지가 않습니다. 좀 불편한 구조들이 많고 아마 8월 내내 좀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초순만큼 그렇게 파워풀하게 사람을 뭐 들어엎고 그러지는 않지만 그래도 약간 좀 주의하게 만드는 그런 구조들이 이어지네요. 저도 편하고 순조롭게 흘러가는 그런 기간을 여러분들한테 예보해드리고 싶은데 그게 제 맘대로 되는 게 아니라서 또 불편할 때가 있으면 편할 때도 있겠죠. 자, 첫 번째 들어오는 거는 화성이 14일에 알골이랑 만납니다. 자, 대흉성, 점성술에 등장하는 가장 흉한 항성이죠. 알골이랑 화성이 8월 14일 오후에 만나요. 그렇기 때문에 8월 14일 전체, 그리고 8월 15일 오전까지 유효합니다. 자, 알골이랑 화성이 우리 시대에 만난다는 거는 화성이 금우궁에서 데트리먼트 상태에 빠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지금 토성탐에 위치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데트리먼트 화성이 토성탐에서 흉성을 만난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흉사가 다 나타날 수 있어요. 뭐 질병, 상해, 사람들과의 싸움, 그리고 뭐 퇴직, 직장에 쫓겨난다든가, 크게 금전적으로 손실을 얻는다든가, 뭐 오만 가지, 그리고 송사가 소송에 걸린다든가, 오만 가지 일들이 다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출생 천궁도에서 화성이 어떤 사안을 담당하는지에 따라서 개개인이 겪을 흉사의 종류가 달라지겠죠. 스타임루드가 화성인 분들 중에서 출생 천궁도에서 주요 감흥점이나 행성이 고정궁 25도에서 27도 사이에 위치한 분들이라면 좀 이게 옆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고 자기한테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날 8월 15일 새벽에 토성이 AR, 그러니까 역행 중인 외행성이 태양이랑 정확하게 대립각을 맺는 걸 AR, Acronical Rising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번은 8월 15일 새벽에 토성의 AR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네들이 마주보고 있죠. 자, 이게 지구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구랑 토성이 가장 물리적으로 가까워지는 걸 이 AR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중학교 지구과학 시간에 나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토성이 좀 더 우리들한테 가깝게 느껴지는, 체감할 수 있게 다가오는 그런 전체 구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스타임로드가 토성인 분들은 토성이 역행을 시작하면서 진행시켰던 그런 일들이 있죠. 5월 말 6월 초에 그렇게 시작했던 그런 일들이 일종의 반원점을 지나면서 대충 이게 어떻게 돌아갈지 윤곽이 보이기 시작하는 그런 경험을 이때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아직 다 나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충 이렇게 흘러갈 거라는 느낌, 그러니까 왁구가 이때 나온다는 거죠. 좋은 표현은 아닌데. 그래서 출생천궁도 주요 감흥점이랑 행성이 고정궁 20도에서 22도 사이에 위치한 분들 중에 타임로드 중에 토성이 포함되어 있는 분들이라면 자기 일로 나타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화성 알골 회합이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복잡한 조건을 충족시킨다고 해도 소소한 사건으로 끝날 수 있지만 토성 AR은 이거는 별이랑 행성이랑 만나는 그 정도 사건이 아니고요. 행성의 위상 변화에 관련되는 메이저 트랜짓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유의미한 사건으로 드러납니다. 조건을 충족시키면. 자, 그리고 3일 후에 금성이 점성술에 등장하는 3대 흉성 중에 하나죠. 흉한 성단 프레세페랑 만납니다. 어째 계속 좀 흉해요. 예. 8월 18일 오전에 만나요. 그래서 인간관계, 연애, 결혼 관련으로 일이 좀 더럽게 꼬일 수가 있다라는 게 금성 프레세페 조합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게 무조건 뭐 없다, 부족하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평소 풍족하게 지내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 적립식이 아니고 내 맘대로 넣는 거치식 보장형이죠. 여러 상대랑 동시에 썸을 타고 있는 능력자들 있죠. 어장의 주인분들이 이때 여기 관련된 사건이 벌어지면서 크게 망신을 당하거나 곤욕을 치를 수가 있습니다. 어장의 고기들이 모두 빠져나가는. 이거는 꼭 여성에 국한된 게 아니에요. 어쨌든 남녀 구분 없이 능력자들은 자기 어장을 다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때 깨어져 나가가지고 수족관이 빌 수 있으니까 세심하게 대처하셔야겠죠. 근데 그런 어떤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고 사업적으로 자영업을 하거나 혹은 기업에서 마케팅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이때 뭐 특별 할인 이벤트 같은 걸 해서 물량 소진을 하는 거죠. 지금까지 쌓여있는 재고를 처리를 하면서 잘 이거를 진행을 하면 뭐 수익도 늘어나고 재고 정리가 잘 돼가지고 부담이 줄죠. 그래서 평소보다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어요. 프레세페는 언제나 휴관 이벤트로 드러나는 건 아닙니다. 특히 박리담회 사업을 하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도움이 되는 별이에요. 자, 그리고 같은 날 금성이랑 목성이 삼각을 맺습니다. 사자궁 8도 금성, 백양궁 8도에서 역행하는 목성. 자, 이게 8월 18일 오후예요. 자, 8월 중순에는 흉한 구조들, 불편한 구조들만 가득한 편인데 유일하게 이게 가뭄의 단비처럼 길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금성하고 목성이 두 길성이 길각 중에서 으뜸인 삼각을 맺으니까 얼마나 길하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화상궁에서 성립을 합니다. 화상궁에서 불의 사인에서 성립을 하기 때문에 좀 화끈해요. 이게 질질 끌지 않고 한 방에 그냥 팍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의 어떤 일종의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가 길성한테 평소에 기대하는 포근하고 따뜻하고 토닥거리는 맛은 없어요. 그러니까 위로가 되고 케어해주고 말 안 해도 알아주고 있던 건 없습니다. 그냥 도와줘. 그러면 그래 도와줄게. 이게 그냥 되게 스트레이트하게 진행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직선적이고 되게 솔직한 호의가 오갈 수가 있고, 그리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원조, 약간 의리인 느낌이죠. 그런 게 이루어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금성인 경우에는 물론 도움이 되고, 금성인 경우에는 목성의 삼각을 서든 어플라잉으로 받기 때문에 정말 뜬금없이 도움을 받는 그런 식입니다. 근데 반면에 목성인 분들 입장에서는 삼각으로 들어오는 금성이 백양궁이잖아요. 데트리먼트 로드이기 때문에 조금 불편해요. 그러나 잘 뜯어보면 목성이 이미 금성의 텀에 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도움이 됩니다. 서로서로한테 좋은 구조죠. 자, 그리고 다음날에 수성이 사자자리 배태성인 데네볼라랑 만납니다. 자, 처녀궁의 수성이라는 건 룰러십이랑 엑절테이션을 둘 다 얻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2사인 중에서 제일 편하고 안정적이고 승승장구하는 그런 어떤 영역이거든요. 근데 이 수성한테 더할 수 없이 유리한 처녀궁 중에서도 눈에 잘 안 띄는 함정 같은 도수가 여기입니다. 21도에 위치한 사자자리 베타성 데네볼라. 흉성이거든요. 그래서 수성이랑 데네볼라가 만났을 때는 뭐 당연히 성공하는 게 당연한 일이 갑자기 엎어지고, 되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보장해야 되는 일이 갑자기 흔들리면서 투자에서 원금 손실이 난다든가, 혹은 뭐 되게 건강하게 잘 지내던 주변 사람들이 병에 걸려서 입원하고 다쳐가지고 어쨌든 눕는다든가, 이런 식의 좀 터무니없는 일들이 잘 벌어집니다. 이게 회귀황도계상으로는 처녀궁 수성이라는 게 정말 반가운 구조인데, 항성황도계에서는 그게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항성황도계상으로는 이게 사자자리 영역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귀황도계랑 항성황도계 점성술 하시는 분들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드린 얘기일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고. 근데 이게
이들의 괴리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난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착각들도 생기기가 되게 쉬워요. 그래서 이러한 식의 착각이 극대화되는 거. 처녀궁의 수성은 언제나 안정적일 것이다. 언제나 보호받을 것이다. 택도 없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함정 도수 같은 함정이나 다를 바 없는 몇몇 도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쪽으로도 있고 나쁜 쪽으로도 있고, 예를 들어 가지고 저기 쌍자궁의 리겔 도수라든가 저기 저 마갈궁의 그 아셀레랑 눈키 있는 도수 있잖아요. 12도 13도. 그리고 저 쌍자궁의 리겔은 지금은 17도 초반에 있죠. 그러니까 그런 도수들은 원래는 쌍자궁에 들어가면 목성이 데트리먼트 상태에 빠지고, 마갈궁에 들어가면 펄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안 좋다고 보는데, 이 목성을 거의 원상 복구시켜주는 그런 도수들이거든요, 이게. 왜? 리겔이랑 아셀라랑 눈키. 리겔이랑 아셀라는 원래 목성 속성이죠. 그리고 눈키 역시 목성 속성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길성이기 때문에 그 도수를 지나고 있으면 목성이 그 에센셜 디그니티에서 비롯된 페널티를 별로 안 받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요. 이게 어디 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도수들이 있어요. 속으면 안 되는 도수들이 있다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항성을 공부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거를 모르면 그냥 깜빡 속아 넘어가고 잘못된 판단, 점성가로서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주간 운세예보에서 이런 어떤 도수들에 대해서 가끔 얘기를 드리는데, 그런 걸 숙지하고 계신다면 점성술을 프랙티스하는 분들은 자기 실수를 줄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틀 후에 저 화성이 8월 21일 새벽입니다. 플라이아데스 성단이 필두, 큰언니라고 할 수 있는 알키오네랑 만나요. 8월 20일부터 21일 오후까지 유효한 구조입니다. 이건 뭐 딴 게 아닌데 상해사고, 어찌됐든 질병이든 상해든 사고가 자주 벌어지는 그런 구조예요. 뭐 운동하다가 뭐 인대나 힘줄을 피끗한다든가, 여행 가서 생각도 못하게 다쳐가지고 즐기지도 못한다든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누운다든가.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얼굴이나 머리, 그러니까 딴 사람들한테 잘 보일 수 있는 곳이나 그 머리를 잘 다칠 수가 있어요. 피부병이 나는 거, 심하게 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게 아니면 화상이나 열사병처럼 불과 열에 관련된 그런 어떤 흉사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아무래도 타임로드가 화성인 분들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2022년 8월 중순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